지난 시간에 일본이 좋은 사례로 언급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독일의 사례를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독일의 사례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 인해서 거기서 학습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먼저 그 히든 챔피언이라고 독일에 있잖아요. 한 1,300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 이름 자체로 히든 챔피언이라는 게 막 드러나지 않은 감춰진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? 네네. 이것처럼 그 독일의 특히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니치 마켓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아는 이런 기계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기계에 들어가는 어느 큰 부분 또는 장비 또 부품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이제 시장 마켓 시어를 갖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시장 점유율이 대개 뭐 5, 60%, 70, 80%가 되면 이런 기업들을 이제 히든 챔피언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 부분이 뭐 모든 데서 다 그런 건 아니고 독일이 아주 강한 기계 분야, 또 소재 분야 이런 부분 쪽에 이제 히든 챔피언이 많은데요. 이거는 뭐 어느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장관 역사 속에서 특히 산업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 1차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에서는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로 물건들이 많이 먼저 앞서갔죠. 근데 그 당시에는 후발국이었던 독일이 영국이나 프랑스의 기술을 가져와서 실제 현장에서 특히 기계를 다루거나 또 중소기업 규모의 니치마켓 그런 규모에서 정말 장인 정신을 가지고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기서 한 제품이 아주 끝장을 보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해서 오랜 그 역량을 쌓았던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화가 되면서 또 EU가 통합이 되면서 전 세계에다가 이 물건들을 팔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던 거죠. 이때 이제 이 두각이 드러난 것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히든 챔피언이야말로 뭐 사실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기보다는 그 독일이 갖고 있던 그 당시에 1차 산업 당시에 산업화를 후진국으로 진행할 때 굉장히 실질적인 이런 부분에서 또 독일만이 갖고 있는 그 도제 방식, 그 다음에 그 지역적으로는 그 기업들을 잘 아는 지역 금융들이 지속적으로 이 자금이나 필요한 지원들을 해주게 되고 뭐 최근에 와서는 좀 더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프라운호퍼 같은 우리 같은 정부출연연구소 같은 경우인데 그 운영 자체가 우리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기업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기업의 과제를 가져와서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게 되면 그 물건을 연구를 했던 연구원들이 같이 나가서 그 종사자가 되고 그 장인이 되는 이런 구도로 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이런 챔피언 기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